예,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9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부터 좋진 네. 않네요. 2600 초중반 여기가 약간 힘에 붙이나 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줍줍할 타이밍이 오고 있다? 더 떨어야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네. 그 저기 작년 거 차트 보면서 작년 거. 네. 딱 요 15일부터 셀린메이 이제 없나요? 얘기하고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맞다. 근데 지금 계속 그러네요. 네, 목금 월까지 오늘도 계속 하락이어가지고 이방정이다. 진짜. 이방정이야. 네. 네,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하창모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연관성을 좀 찾을 수는 있어요. 작년 세린메이? 네, 작년 거 그런 거 보면 작년 거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퀀트. 아니, 그러니까 퀀트라는 거 20년, 15년 보고 세린메이가 맞았는가 그런 거를 추정하는 퀀트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세린메이가. 근데 이게 세린메이 5월만 따지면 뭐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보통은 매일 팔고 9월달, 10월달 연말 기대하고 산다는 그런 습관이 잡혀있죠. 뭐 산타랠리. 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작년에 맞았고 확실히. 작년에 맞지 않았지. 세린메이하고 9월달 들어갔다면 개박살나지. 맞아요. 안 들어가고 계속 있어야지. 연말까지. 그냥 맞잖아. 그런 거 넘어가지 마. 하창모 본부장님은 어때요? 이게 지금 뭐 공교롭게도 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목금 월 이렇게 제 입이 방정이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4월까지가 좋고 5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는 어려웠었던 확률이 더 높긴 한데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확률이 높은 거는 맞는데 이게 또 뭐 압도하는 거는 아니기는 해서 사실 뭐 케바케죠, 케바케. 상황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서 약간 좀 차익이 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또 지나고 나보면 에이 세린메이였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차트 한번 보면은 만약에 5월달에 줄 하락한다면 그냥 아예 근거 없는 가정입니다. 예, 요거 한번 보면 요때가 지금 이제 5월 16일, 17일 요때 딱 고점이었거든요. 작년이죠 이게? 예, 17일, 16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저점 딱 찍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월달, 7월달까지, 7월 10일, 뭐 13일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네요. 600에서 이제 2,900 근처까지 쭉 올라가니까 만약에 이때도 지금 5월달에 비슷한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5월 말까지 하락한다고 하면 한번 아예 미신적인 관점으로 요걸 한번 접근해 보면은 어떨까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왜냐면 내려와야 사지. 맞아. 어떻게 지금 여기서 뭔가를 오늘 0.9 떨어졌다고 살 수는 없어. 근데 때마침 미국이 신용 강등이 당하고. 그러니까. 108년 만이죠? 무디스 입장에서는. 무디스 입장에서는 108년 만. 근데 이렇게 신용 강등을 당하면 그날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저점 테스트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게 딱 민준 씨가 이야기한 5월이 되지 않을까?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게 지금 나온 얘기 보니까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했을 때 미국 시간은 장이 끝나고 이미 벌써 모든 게 짐이 다 싸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 장을 열어봐야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장 열리는 거 봐야 되는데 만약에 또 그렇게 뭐 하락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 오늘 저 선물에서 아까 1.2% 1% 빠지 않았어요? 예. 그거 보면서 쭉쭉쭉 뺀 것 같기도 하고 아까 1% 넘을 때 2% 안 되게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과거 패턴에도 한 1, 2% 내지는 뭐 첫 번째 15년 전에는 5, 6% 빠졌으니까 1, 2% 빠진다고 다들 예상하는 거는 뭐 그냥 보통이죠. 2, 3% 빠지면 이거 조금 이상하다 뭐 그럴 것 같고 뭐 2, 3% 빠지다가도 막판에 말아 올려서 0.5% 끝나면 매우 해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지금은 1% 이상 빠지는 거예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신용등급 강등이 5월 말까지 계속 이제 하방을 좀 테스트하는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성급한 예상을 해보면. 아니요, 성급한 건 아니고요. 뭐 애초에 저는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들 미루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걸 빌미로 조금씩은 좀 한번 선바뀜을 하는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글쎄요, 이게 뭐 아예 몰랐었던 것도 아니고 분위기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악관이 거부를 또 한 상황이라 저는 행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가 좀 변수 요인으로 오히려 될 것 같고, 요 신용등급으로만 하락으로만 막 엄청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오늘 있는 이제 미국과 영국, EU 간의 이런 관세 협상, 그리고 일본이랑도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아마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관세가 조금 더 좋은 내용이 나오면 오늘 중국에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스탠스의 뭔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 오히려 관세가 좀 완화가 되면 기업들이 실적이 높아지니까 감세 좀 밀어준 거 오히려 뭐 좀 상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더 떨어질 거니까 소프트 데이터 좋아지면서 경기 불확실성 좀 풀어지고, 그러면은 신용 등급이나 이런 국제 수익률이 또 올라갈 그 건덕지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올라가는 게 좀 멈춰주면은 다시 이제 증시의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희망회로로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번 정도는 조금의 단기 기간 조정은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아까 이제 차트 보여주신 것처럼 작년에 말했었던 거 세린메이는 이전 저점보다는 위에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단기 조정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될 건지 아니면 아예 직전 저점을 깨면서 이제 추세를 다시 다 뒤집을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위치에서는 뭐 이렇다 할 얘기를 할 건덕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그거는 반영이 되긴 했어요. 그 애프터 마켓에서 이미 이제 분위기가 미국장이 금요일에 되게 좋게 끝났고 토요일날 애프터마켓에서 이미 꽤 많이 빠졌습니다. 빠질 애들은 빠지고 시작을 했고 현재 대의장에서 그거보다는 더 세게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FOMC나 이번 주 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그 결과값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될 수도 있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어쨌든 변동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불부리님께서 코스피 코스닥은 오늘 중요 라인이 훼손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니케이가 0.7 떨어지고 상해 종합은 저기 점심부터 오르면서 0.1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두 시간 남았죠. 1시간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증시랑 이 차트도 그렇고 약간 좀 저기 코릴레이션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랑 좀 다를 수 있죠. 매일매일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민감성이 많죠. 삼성하이닉스가 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보여주고, 사실은 그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빠지다가도 막판에 또 저가면서 또 들어오긴 했어요. 개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모르겠고 한 3일치 이번 주 내내 가서 보니까 다르다, 그러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죠. 근데 오늘만 갔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 특별히 우리하고 뭐 상호 관세 이슈가 대한민국하고 내고하는 게 뭐 이상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그거 없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메이저 어떤 주가에 흔들림이 나올 수 있는 실적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중국 상해 흐름하고 그다음에 일본 흐름하고 우리나라의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거의 지금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건지. 전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1시 정도에 그게 좀 내용이 돌았어요. 이제 사실은 그 퍼스트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는 한 오전 11시 40분 뭐 12시 요쯤인데, 중국 통계국 대변인이 다음 단계에서는 미중의 관세 인하는 양국의 무역 성장과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이 되게 강하게 대응을 했고 거기서 이제 미국이 좀 후퇴를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뒤를 이어서 일본도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벌써 납작 엎드려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즘 좀 배짱 장사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워낙 타격이 크니까 네. 배짱 장사 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그 중국이 그런 스탠스를 보여서 어떠한 성과를 보이니까 인도도 지금 배짱 장사하고 있고 네. 인도의 결과값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일본도 뭐야 이러면서 막 버티기 시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나라도 관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감소를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좋아지는 방향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PD님이 땡땡땡 해주셨고요. 네. 드라님이 84B님께서 쉽지 않네요. 땡땡땡. 비리플 엔젤님은 너무 올라서 가짜 하락이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전효미님 땡땡땡. 네. 이주연님 장 끝났어요. 맙소사돌님께서는 네. 오늘은 안 좋네. 어휴 이렇게 어. 말씀해 주셨고 탈감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유유 어이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김자수님께서는 트럼프는 중동에서 영업 잘하고 왔던데 에휴 종이나 치자 이렇게 괜찮아님은 실적 재료가 끝나서 그런가 보다. 에이 이렇게. 하지만 상선 약수님은 하이고 코스피는 아직도 1%도 안 빠졌다. 오른 게 얼만데 말도 하시네요. 두 분한테 요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체감적으로 오늘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까 민트님이 말씀해주신 거나 인파이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기 심리가 얼마나 강한지 1% 하락으로 끝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맞아. 이게 투심이 왜 엇갈릴까? 뭐가 핵심적으로 좀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따가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앨리스 정님께서도 현금 50% 좀 쉬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 현금을 준비해서 살 준비해야 될까요?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일단은 코스피는 0.89 마이너스 2600은 지켰습니다. 2603포인트. 장중에는 2593까지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2600선을 좀 지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56% 마이너스고요. 11포인트가 빠져서 713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뭐 다 빠졌어요. 삼천당 제약, PSK 홀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막 6%, 9% 이렇게 빠지니까 제약바이오에다가 로봇에다가 반도체 소부장에다가 뭐 다 빠지니까 좀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하창훈 본부장님한테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증시는 뭐 프로그램이 좀 많이 민 것 같아요.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의 매도가 꽤 많이 나왔는데 이게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대외 변수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좀 나갔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2603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했고요. 거래대금은 6조 6천억대 나왔네요. 평소보다는 조금 한 5천억 정도는 좀 적은 상황이고 코스닥은 713포인트 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 1.56%. 요즘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재미가 상당히 없는 상황이고 거래대금은 6조 9천억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평소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빅스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간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패시브 이탈이 나오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도합 687개 정도 나왔고요. 하락 종목은 1850 뭐 거의 50개 정도 되니까 차이는 상당히 많았다. 한 2.5배 정도. 네. 그리고 수급도 좋지 않았죠. 외국인 기관이 모두 다 양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재미가 없었고요. 뭐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미니 지수가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2 사이로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변동성이 좀 덜한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97원 80전인 상황이고요. 뭐 엔도 요즘에 145까지 약간은 조금 후퇴를 한 상황이고 환율에 대한 변화를 일단 좀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금 같은 경우 요즘에 좀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이제 화폐에 대한 부분 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 부분들에서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좀 있었나요?
뭐 거래 대금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거의 평소랑 비슷한 상황인데 코스피가 따를 때보다 한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크게 보면 1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막 엄청 크게 차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1,100억 팔았고 네. 코스닥에서 369억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선물에서도 외국인은 1,000억 가까이 사긴 샀는데 오늘 기관이 많이 던졌어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은 다 던졌고 2,000억, 1,800억, 1,500억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렇게 같이 세 개를 던졌으니까 오늘의 하락은 이 외국인의 수급이랑 기관의 지금 이런 상황을 같이 낑겨서 해석하면 약간 단기적으로 회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강했다. 하지만 외국인은 일단은 미장 보고 팔던지 말던지 결정하겠다.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되나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순매수 상위랑 그 매도 종목군들을 보시면 매도에 삼성전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346억 오히려 한미반도체를 더 많이 팔았어요. 네. 692억 원. 사실 들어온 물량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별로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들어왔거든요. 5월 달에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 그 하이닉스가 매도나 매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 주체 주력으로 들어왔었던 산업군들에서 수급 이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이고 이게 볼륨 자체가 그렇게 다 크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바스켓으로 던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는 그냥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좀 던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반면에 순매도 상위를 보면 기간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에서 오늘 좀 던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간은 약간 차익 실현도 좀 해주고 현금을 조금은 마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은 사실 오늘 스탠스를 그렇게 크게 보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은 뭐 미장을 보던지 뭐 향후 흐름을 보고 조금의 이런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분은 어느 쪽이에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거,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한 거, 이게 1% 정도면은 그래도 선방하면서 방어를 잘했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투심이 그래도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땐 박살난 게 개인 입장에서는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리스크 관리하면서 좀 하락에 대비를 하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제가 봤을 때는 중립적으로 본 것 같아요. 과하지 않았어요. 과하지 않았어요. 요 정도면은 선방했다. 왜냐하면 미국장에도 반영을 안 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미국장의 베팅을 아까 기관은 일단 리스크 어버스 리스크를 약간 회피하자는 심리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외국인은 못 봤잖아요. 자기네들 본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반도체가 됐던 전체적인 어느 섹터가 됐던 간에 근데 과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과거 이렇게 했을 때 빨았을 때 한 1.6% 정도 빠졌기 때문에 미국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 해도 되는 거니까 급하게 안 하는 거지. 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 봤을 때 0.9% 코스닥 1.6%면 과하게 빠지지 않았다. 선방했다고 보기에는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미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얼추 뺄 수 있는 건 좀 빼봤다. 아주 기본적인 거 뺐다고 보는 건데 저기 어디야? 일본이 0.7% 빠졌잖아요. 0.7 정도. 그러니까 그냥 중립 정도로 봐도. 대만은 민감한 게 더 많으니까 1.1% 빠진 거죠, 대만은. 그럼 뭐 중립 정도로 보시는 거죠. 한창원 본부장님. 저는 뭐 요즘 스탠스는 약간 좀 조심하자라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야 뭐 익절 라인 잡고 그냥 천천히 대응하면 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기준점은 2,595로 잡아놨으니까 그거가 이탈이 되면은 일단 좀 의사결정을 일부라도 좀 해놓으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뭐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저는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덜어놓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장에서는. 그러니까 위에서 비중 조절 안 하고 풀베팅하면 항상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뭐 기준점을 설정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의 룸이 있긴 한데 그래봐야 한 13포인트 정도니까 뭐 그거 이제 각자 포트의 상황에 따라서 뭐 한번 고민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웜의 아따님께서 꼰대들 얘기 그만하고 민트도 말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었어요. 예, 전 민트보다 어려요. 네네. 말씀하시죠, 우리 민트님. 저 말 좀 할까요? 예. 근데 제가 요즘 보기에는 코스닥이 트렌디하다. 코스닥이 뭐든 빨라.
그래서 상승도 코스피보다 빨랐고 좋다. 하락도 코스닥이 더 빨라요. 좋아. 그래서 오늘 뭐 차트를 조금 이탈했다라고 시청자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코스닥이 그 선에 딱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더 내려갈 룸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내일 결정이 나겠죠. 코스닥이 더 내려가면 코스피도 이제 같이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이 내일 빠지면은 미국이 많이 빠져서 아니, 코스닥이 항상 코스피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네. 미국 장이 한 1.5% 정도 빠지면 내일 우리 한국 장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물이 얼마죠? 한 1% 전후잖아요. 1.0.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정약 후 강으로 가면은 우리 내일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예, 미국이 어떻게 그 반응할지. 아까 보니까 그 감세안 있잖아요. 미국이 감세안이 부결돼가지고 그 무디스가 부결돼서 그런 건 아니지만 부결되고 무디스가 강등한 거잖아요. 그 감세안이 지금 예산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어요. 근데 본회의 상정하는 걸 이번 주에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난주 일요일 날 부결됐단 말이에요. 17대 21인가 했는데 16대 21인가 17대 16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감세안에 대한 내용이 좀 알려지면은 조금 요거를 어떻게 희석할지 아니면 별거 없네? 감세안 별로 조정도 안 됐네? 그러면 진짜 한 1.6% 빠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감세안이 의미 있게 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뭐 그런 베센트 그거잖아요. 야, 감세안 너무 싫어하지 마. 그 적당히 감세안을 해야지 경제가 좋아지고 그 부채 갚고 그 부채 내려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베센트는. 그래서 내용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이제 그런 것도 변수 있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요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 AA로 한 단계 강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S&P, 피치, 무디스까지 다 박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채무 해소를 위해서 관세를 더 강하게 그래서 세수를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네.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로 갈지 아니면 이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관세 그래 지금 뭐 상황이니까 좋게 가자 압력 완화에 나설지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건데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요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감세안 요게 하원의 예산위원회를 방금 한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맞습니다. 통과를 했다. 그래서 요게 감세안이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 재정적자 이거 어떡할 거냐. 신용등급도 강등됐어. 네. 국가 채무도 지금 GDP 대비 123%야. 이거 어떡할 거야. 복지도 축소되고. 근데 감세안이 그대로 푸시가 됐다. 특히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친환경 에너지 세금 혜택 폐지 요런 거 해서 향후 10년 동안 5조 달러가 재정이 빵꾸가 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더 안 좋게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감세안을 조정을 해가지고 감세를 생각보다 안 하거나 부채 한도를 예상보다 안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우려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원래 안보다 희석돼서 나오면은 그러면 무디스의 우려를 좀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안이 어떤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이번 주에 한다고 하는데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하려고 하는 와중에 예고하면서 벌써 이게 나올 거라고 기사에. 그러니까 앞으로 요걸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요게 오늘부터 우리는 이거 없이 그냥 반영한 거고 미국은 이런 거에 대한 설왕설래도 있으면서 이거 강등한 게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만큼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또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감세안에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때려요. 이게 감세 때문에 감세를 많이 하면 부채가 얘네 안 좋은 건데 감세안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큐를 낼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쨌든 간에 부채가 늘면은 그렇죠? 부채 한도 높이는 거니까 두 가지 있는데 부채를 높이면은 정부의 그 부채 때문에 인해서 그 금리 이번 뭐 이런 거 같은 것도 분명히 상승할 거거든요. 금리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세요? 부채 한 이따위로 하면은 금리가 한 3%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10년 동안. 10년 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다운이 될 건데, 그쵸? 근데 부채 한도를 낮추면은
어떻게 그럼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감세 아니라는 게 조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센트는 이제 경제가 성장돼 가지고 부채를 저절로 갚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가 이르다. 그 설왕설래가 이제 본회의가 상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올지 한 수요일쯤 나올지 임박해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오케이. 하창원 본부장님 얘기까지 들어보고 네. 뭔가 네. 네, 들어볼래요. 얘기해 주세요. 뭐 감세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세수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세를 뭐 엄청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저는 그 방향이 관세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대변인의 그 발언도 네. 결국에는 조금 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관세에 대한 그 해결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물론 90일 뒤에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세수를 뭔가 줄이는 방향으로는 안 갈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압박을 강하게 하면 결국엔 기업들이 꼬꾸라지잖아요. 지금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라도 빨리 살려놓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제일 좋은 거는 관세를 더 유연하게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야, 너네 관세를 좀 풀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차도 투자했고 뭐 손정희 회장도 투자하고 한 것처럼 너네 우리한테도 투자해. 돈 주면은 우리 이거 풀어줄게. 약간 이런 방향으로 그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돼주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감세랑 관세 말고도 뭐 금리라든지 뭐 다른 것들로도 풀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데이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크로를 봤을 때 CPI든 고용이든 좀 상당히 데이터가 왜곡되어 있다고 봐요. 고용은 그 관세 때문에 선제적인 물량을 하기 위한 인력이 단기적으로 너무 늘었어요. 운송붐이 많이 늘어서 그거는 데이터가 향후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CPI 데이터 같은 경우도 에너지 가격이 지금 왜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압박해갖고 지금 오펙에서 금지적으로 생산 늘리게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 가격도 의도적으로 떨군 거란 말이에요. 그럼 CPI 데이터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뜯어놓고 보면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요즘에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아지면은 결국엔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예. 분명 그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려면은 결국에는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관세로 뭔가 해결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미국 행정부가 강하게 그 신용등급 하향을 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관세니까 관세를 풀어버리면 저는 이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뭐 거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그게 시나리오면 아주 좋지. 좋다는 거죠. 아주 좋다는 거지. 그런데 또 아까 얘기할 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온 거 하나면 베센트가 뭐라 그러냐면은 베센트 여러 나라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빨리 선의적으로 빨리 해라. 안 보내주면은 우리가 레터를 보내겠다. 이게 우리가 아는 관세 아니야. 네, 요거요. 베센트 순방 끝나니까 협박. 협상 불성실된 상호관세 그대로 적용해버려. 말 안 듣지? 아니 더 올릴 수도 와. 있다 그러고 협상 90일 내에 안 되면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 이게 약간 사진은 뭐 이렇게 무서운 걸 썼어. 그러니까 관세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풀어줘서 기업이 돈을 벌게 해서 경제 성장이 높아져가지고 부채가 적어지고 이런 재정의 문제가 없게 하는 게 맞지. 근데 네.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은 오늘 거꾸로 관세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돈을 확보하고 이거 갖고 들이밀어가지고 이거 감세안도 통과시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두 개 있죠. 다 가능한 수단이에요. 맞아요. 원래 이게 두 개 다 가능하기 오케이. 때문에 이걸 지금 판단하는 거는 어렵다. 네. 그걸 봤을 때 오늘 1% 빠진 거는 과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아, 오케이. 되게 어렵다. 느낌 제대로 왔어. 어떻게 느낌 제대로 왔어. 어떻게 왔어요? 뭐 어떻게 와? 결국은 지금 모른다는 얘기잖아. 모르죠. 지금 불확실성에 놓여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얻어 맞을 때가 됐어. 맞아. 셀린 메이 정확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5월 말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네. 2,500 뭐 이렇게 뭐 2,000 뭐 얼마 뭐 맞아.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고 이제 그때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대토론 해가지고 뭐 살까 고민하면 돼. 그래서 그때 집 팔고 그때가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야. 29일 날. 와. 다음 주 목요일.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힐 때 나오지. 야. 그럼 이제
반도체 이제 네. 진짜 기가 막히다. 젠슨왕이 타이밍이. 사실 나 올인했다. 네, 나 지금 뭐 신용대출 다 끌어가지고 다 지금 나 반도체 올인했다. 와. 미쳤다. AGI 나왔다. 이렇게 일반인 공지 딱 얘기하고 삼성전자 갑자기 8만 원 가고 이제 그때 이제 대선 8만 원? 오버하고 난리야. 봐봐. 들어봐요. 6월 초에 이제 대선이야. 그러면 3일, 4일 지나갈 때 이제 새로운 새 정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박수 치면서 막 컨벤션 효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이제 파티하는 거지. 네, 여기서 박수 치면서 슈퍼 침방 그렇게 날라오고. 되면 가장 좋은 거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새 정부 얘기하니까 한번 거들어줄게. 네. 상법 개정안 얘기가 다시 나와서 네. 상법 개정안 수혜주가 난리나서 올라가는 거야. 네. 5월 말 6월 초 중순까지. 네. 그러면 장은 의외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준비한 거 자료가 그게 있어요. 아. 상법 개정안 수혜주.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예. 더맨더머 같은 얘기가 좀. 아니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어느 장단을 맞춥니까? 그러니까. 내가 회의적으로 봐가지고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너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서 돈 못 번다고. 또 좋은 얘기하면은 저 바보 같은 놈 좀.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횡보장이라고만 얘기해야 되나요? 예. 본인 성격대로 해요. 네네. 본질이 어디 가겠어. 근데 어느 느낌 정도 왔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모두 다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렇지 예. 당연하지. 맞아. 그렇죠. 그래야 돈을 법니다. 네. 느낌 제대로 왔는데. 예. 아까 저는- 전에 미쳤다 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진짜 미쳤나 보다. 네가 미쳤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뭐 지금 나온 상황은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시나리오는 각자 가져가 보는 걸로 제 시나리오는 전달해드렸습니다. 미친 네. 시나리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하창범 원장님? 네, 이제 상승 종목 네, 들어가 섹터 보면 볼까요? 2차 전지 쪽이 오늘 좋았습니다. 뭐 좋았다라는 건 조금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단 키트랑 뭐 6개 새로운 이슈들이 오늘 뭐 엄청 돌았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은 초반에 되게 강했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좀 힘이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 이제 좀 테마성이 짙은 쪽에서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진단 키트, 태양광, 민트 궁금한 거 있으면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6개 물어봐. 뭐 할 거 없으면 36개 진행량이야. 진짜 이렇게 6개 갈까요? 뭐 브라질 닭, 네. 뭐 수입 금지 뭐 이런 거 있던데. 맞아요. 이거 네. 조류 독감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수입산에 대한 비중이 한 88%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킨값 3만 원 간다. 저는 그걸로 봤거든요. 이제 치킨값 뭐 3만 원 가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럴듯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한 2만 5천 원 넘죠. 맞아요. 배달비 하면 2만 8천 원 막 이런데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겠다. 근데 글쎄요. 일단 이미 선제적으로 받은 물량은 그냥 검수 통해서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 향후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연이 될지 일단 브라질에서는 90일인가 아마 수출 금지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또 풀릴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이 가격 냉동 말고 이건 냉동이니까 생닭 가격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윙봉 이런 게 브라질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살, 네. 냉동 이런 거는 거의 다 브라질산이고 그렇죠. 우리가 시켜 먹는 치킨 중에서 뼈 있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다 국내산이라는 국내산 거야.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달라요. 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대기 물량은 이미 올 거고 앞으로 조치기 때문에 네.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건데 맞아요. 관련된 주가는 오르지. 주가는 당연히 오르는 오르는 거고 거고. 결국은 국내산의 그런 수요 자체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 자체도 국내산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오르긴 할 텐데 근데 하림이 또 가격을 잘 이렇게 지금도 가보면은 저는 장을 자주 봐가지고 생닭 가격 보면은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유의미하게 오를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있고 이상의 닭고기는 생닭이 만약에 막 8,000원, 9,000원 넘어간다. 그런 막 거부감이 생겨서 네. 막 전 백화점에서 할인해서 사거든요. 저도 가격 좀 싸게 달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게 엄청나게 크게 오를지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구조적으로 되게 오랜 기간 이게 인플루엔자가 되게 세져가지고 막 한동안
막 못 들어오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지금 들어온 것들도 물량이 꽤 많은 상황이고 향후 들어오는 게 결국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생각보다 공급이 막 부족하거나 그러지가 않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서 이건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세 달은 가야지 이게 의미 있게 계속. 네,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오르겠죠. 6월 초반 가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고. 과거 월봉 보세요. 항상 이 패턴이 그렇거든요. 월봉? 하림의 주가 같은 경우도 그 결국은 그런 게 다 녹아서 주가가 한 달 첫 번째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만만치 않게끔 허드레가는 게 그런 거다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음 달까지는 몰라도 그 다음 달은 계속 갈지는. 저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육계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봤을 때 되게 짧아. 이거는 그 호흡기 질환보다도 훨씬 더 짧고 그 뭐야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도 짧게 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의 일주일 가거든요. 테만 조심해야 돼. 네, 근데 육계는 일주일 이상 간 적을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보고 도망가야 되는 거라서 오늘이 좀 특이적이고 보통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장이 워낙 재미가 없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반응을 한 거지. 닭을 그렇게 먹어야 되나?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인버스 국장이다님이 닭이 비싸지면 돼지 먹으면 됨 이랬거든요. 다 비싸. 돼지도 비싸지. 소는 더 비싸고. 그래 그쪽으로도 넘어갈 수 싼 있나? 거 없어요? 고기 중에? 그럼요. 다이어트야 그냥. 강제 다이어트. 돼지고기 전- 트레이더스 전- 가면 전- 싸요. 뭐라고요? 트레이더스 가면 싸요. 트레이더스. 100g당 1,100원, 1,200원 해요. 그 트레이더스 클럽에 가입돼야 되잖아요. 아니 트레이더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공짜야? 네. 그래? 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네. 처음에 냉삼 있잖아. 냉삼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냉삼의 그 분위기와 싼 맛. 그리고 그거 딱 하나에 소주 한 잔 딱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유행이 된 건데 어느새 그냥 냉장하고 똑같은 가격이 돼버렸죠. 그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냉삼 자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 냉삼 쇼티지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냉장 삼겹살을 얼려서 파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공에 그러네. 한 번 더 들어가니까 더 비싸진 거야. 그러네 힘이 쓰니까. 그래서 냉삼이 비싸졌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희한하네. 그 특이한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네, 어쨌든 뭐 닭이 이런 상황이니까 뭐 다른 거 한번 뭐 찾아보던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일단은 6개가 오늘 좀 테마 중에서 메인을 좀 차지했었고요. 네.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일단은 뭐 태양광이나 다른 에너지 관련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2차 전지. 일단은 SDI의 그 저기 뭐야 신주 14만 원? 예, 신주가 14만 원이 나왔는데 아침에도 한번 다루긴 했지만 네. 뭐 못 들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지금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2차 전지는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SDI는 가격이 어쨌든 정해졌으니까 할인가 대비했을 때 뭐 똑같이 뭐 거의 유사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베팅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그냥 간결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 오늘 그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보조금에서 중국을 아예 빼버린다 요 얘기가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좋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뭐 탄산 리튬 가격도 뭐 7만 원도 깨지고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뭐 그런 구조적으로 어떠한 숫자가 찍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오를 때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산업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해결을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뭐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굳이 2차 전지를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물려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요. 어떤 물량으로? 개인 물량으로. 왜? 고가에서 아시잖아요. 고가에서 그때 좀 특정 몇몇 분들의 영향이 좀 강했을 때 그때에 이제 거의 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대거 개인 자금으로 들어와서 손바뀜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뭐 탈출이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오늘 좀 약간 차분하신 것 같아서 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발작 버튼. SDI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일단은 14만 원 얘기를 했고 1조 6천억 조달을 한대요. 그런 거 얘기할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걸렸다 자, 걸렸다. 첫 번째 1조 6천억 중에서 삼성전자가 3,300억 네.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이 국내에서 1등 기업이 3,300억을 투자한대. 네. 바보야?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죠. 3,300억 되니까 투자하는 거잖아. 응. 그렇다고 얘 SDI가 돈이 없냐? 아니라고. 왜냐? SDI가 유증을 하면서 GM이랑 합작법인 투자, 유럽의 헝가리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시설 투자 여기에 활용을 한다. 그럼 사실 이거 1조 6천억 모자라거든. 근데 얘네가 알뜰살뜰하게 하는 거야. 지금 분이 안 좋으니까. 맞아? 원래 2조 하려고 그랬어. 어. 근데 줄여서 지금 1조 6천억으로 줄였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의 반등의 의미를 둬도 되지 않나. 글쎄 모르겠네. 고맙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별로 커지지도 않았고 예. 어저께 내려간 거 회복도 못했고 굳이 하려면 내일이잖아요. 홍콩에 딴 얘기인데 2차 전지 중국의 그 CATL이 상장하거든요. 그거 더 관심 있어요. 홍콩 증시에? 네, 홍콩 증시에. 그래서 그래요? 그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CATL. 그런 거 보고 비교하고 펀더멘털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BYD 딴 얘기, BYD 같은 경우도 그 헝가리 공장 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업체들도 이제 유럽에 본격적으로 공장 짓거든요.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되는 게 아니고 챌린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증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건 내가 알겠어요. 이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종업원도 그렇고 서프라이치는 알겠는데 주가적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먼저가 아니고 중간에 올라오기도 쉽지 않다. 섹터 1, 2, 3, 4, 5, 6, 7 애도 올리기 어렵다는 2차 전지를? 1, 2, 3, 4, 5, 6, 7 나이가 들어갔고 8부터는 기억이 안 나. 못 들어온다. 탑7에 못 들어온다? 50대, 60대가 많이 샀다 그랬잖아요. 안 들어간 50대가 다시 살까? 그 우리 딸내미가 30대가 살까? 그럼 누가 사? 그럼 뭐. 뭐를? 50대, 60대? 2차 전지를. 2차 전지를 50대, 60대가 그러니까 많이 눈먼 샀어요?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샀는데 또 눈먼 사람이 사자. 원래 그런 거야. 비전을 보는 사람이 사는 거죠. 자기가 100만 샀는데 주가 개판됐어. 그러면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렇게 끝나는 거야 게임이. 아니면 세대가 바뀌어서 60대가 죽고 90대 돼서 머리 흐트러져서 유산 돼갖고 30대가 50대 되면서 걔네가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막 뻔한 거 아닙니까? 딴 거 살 거 많은데 폭탄 하겠어? 돌리기? 네, 원래 그런 거지. 아직 안 끝났어요. 어... 근데 삼성 SDI는 그나마 삼성 그룹이고 아까 그 2차 전지의 그 전기차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 회사가 망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뭐 대세는 뭐 다르겠습니까? LG엔솔하고 에코프로하고 다르지 않겠죠. 요거는 완전 딴 얘기인데 네. 궁금해서 제가 이거 구조를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을 안 한다면 CATL이 홍콩에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라고 치면 그게 연결 회계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CATL한테도 이게 금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잡히는 거잖아요. 회계로. 그렇죠. 그러면 내가 CATL 원래 주주야. 그럼 얘가 딴 데 가서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을 받아. 그럼 내 지분 가치는 희석되는 거잖아. 왜냐면은 원래 400조짜리가 있다고 치면 홍콩 증시에서 100조짜리 하나 더 상장해. 네네. 그런 다음 거기서 장사하는 거는 여기서 또 해서 이익을 우리가 나눠 갖는 거잖아. 그러면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건가? 왜냐면 상장을 안 하더라도 현대차가 인도에서 차를 많이 팔아. 그럼 거기서 매출 나는 거 어차피 현대차 한국 코스피에 있는 걸로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렇게 그거를 나눠 먹는 거죠. 거기서 서브시디 안 하고 상장 안 시키면은 한계가 있고 거기 매출을 판매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 상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프라이 체인 만들고. 네, 저도 요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규모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상장할 때 또 자금 조달이라는 것도 할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지고 그러면은 뭔가 투자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거는 약간 그거랑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큰 기업이 자꾸 분할로 해서
주식 가치 희석시키는 거랑은 좀 다른 궤로 봐야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네, 그런 거는 그건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거. 우리가 워낙 이게 많이 데이다 보니까 나누기만 하면 20배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다. 네, 그거랑은 좀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상장을 함으로써 돈도 거기서 자본 조달을 받는 거에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나의 파이도 같이 늘어나는 거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파이가 합니다. 커지는 걸로. 근데 매번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건 이제 기업이 하기 따름에 다른 거죠. 근데 가능성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그 가능성을 아까 말씀하신 비전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회사가 잘 나가는 거고 실적으로 회사는 보답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주가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약간의 그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방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쪼개는 거랑 완전 다른 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구조가 궁금해 시스템. 그래서 딴 나라에 상장 또 하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승 섹터 에너지 쪽 얘기를 좀 두 분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광하고 풍력 요즘에 뭐 나쁘지 않으니까. 오늘도 잘 갔나요? CS 윈드나 이런 쪽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네. 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어요. 아. 왜냐면 이제 고점에서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네. 일단 오픈 AI에서의 5기가와트 관련된 투자 UAE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또 젠슨왕의 기조연설의 기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엔 AI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캐파가 커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또 특이한 발언을 한 게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회사가 뭐 5년치 10년치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가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AI 인프라 쪽이랑 그다음에 로봇 나중에 이렇게 머리로 막 이렇게 공부시키고 하는 것 쪽으로 방향을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향후 AI 인프라 쪽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 그다음 정전 이슈 이런 것들 다 포함해 보면 에너지원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오늘 좀 윗꼬리가 크게 달린 것 중에 하나는 그 대선 토론에서 우리가 아침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기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제 에너지 부분이 강조가 많이 돼서 그 수급도 일부적으로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러면 단타 물량이고 미수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서 좀 많이 올라오면 이제 또 해먹고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윗꼬리를 만드는데 상당 부분 큰 영향을 준 게 아닐까. 거기에다가 진단키트 6개 같이 좀 신선한 애들 한번 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크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 보니 네. 오늘 여기서 좀 차익하고 여기 잠깐 놀다 와야지 하는 물량도 있었을 거고 신규 상장주도 오늘 수급 많이 뺏었죠.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태양광, 원전, 뭐 풍력, 에너지 쪽. 대동소이합니다. 그 뭐 특별한 뉴스가 나온 건 아니고 수급이 계속 올라가기에는 다른 쪽에 신경 쓰이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빠졌다고 얘기하는 그 보노님 얘기가 뭐 거의 뭐 대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이건 밸류에이션을 접근할 게 아니에요. 내러티브의 탄력이 남아있느냐. 근데 그거는 이 자체의 내러티브보다도 주위 환경에 또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거니까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죠.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펀더멘틀에 특별히 하루하루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렇게 움직일 공사는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페이버를 느끼는 거는 그대로 아마 유지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절대 주가가 여기서 한 5% 10% 만약에 가려면은 이 터프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새롭게 들어오는 분한테는 뭐가 됐든 간에 만만치 않은 입장이에요. 이걸 5% 10% 더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나을지 장중에 많이 빠지는 조선방산 변압기가 나을지 그거는 판단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만 쏘이진 않는 거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네. 항상 제가 말이 많은 때는 네. 두 분이서 이제 할 말이 없고 장이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오늘 네. 말 많지 준비한 게 많은데 그래요? 그 인사이트가 더럽게 많은데 말이야. 더럽게만 해. 아침에 좋은 것도 많고 말이야. 아침에 뭐 했는지 알아요? 물어보면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거 말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준비한 다른 게 있을 거야. 아침에 했잖아. MG는 어디에다 돈 쓰느냐. 우리 한국 기억나요? 어디도 MG는 쓰는지. 돈 어디 쓰냐. 일본하고. 아니 그것도 내가 아침에 할 때 한마디 하고 싶었어. 그게 뭐 합니까 그거? 아니 이거 아니 주식이 할데 MG가 없어. 일본 MG가 무슨 뭐라고 해? 니코치 뭐 돈까스 뭐 이런 거에 돈을 쓴대. 돈까스? 근데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뭘 전혀 아니지 상관없어. 있겠지. 뭐 상관이 없어. 있어, 내가 있어. 들었다니까. 그 시간 아니. 낭비했어. 내가 누나 시간 아껴주는 거야. 아니야. 그게 있었는데 뭐냐면 장이
올라간 거 다 올라왔으니까 중장기한 게 소프트한 거 각 나라의 부양책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주식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부양책 하면은 그럼 MZ들 써야 되잖아. 그럼 걔네들이 가성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 이런 최신 뉴스를 리포트를 쓰는 게 있어서 소개해드린 거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주식 갈 데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2,550만 가봐. 그러면 대선 앞두고 대선 관련되는 뭐 상법 개정 수혜주 딱 글로 가고 아니면 그렇죠. 중국이 갑자기 부양하면은 부양되는 소비재로 확 가고 갈 수도 있어. 네. 직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마침 그런 거 보고 애널리스트 썼기 때문에 보여드는 거야. 제가 MZ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지만 그냥 저희의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어, 그거 맞잖아. 그래서 거기가 뭐 돈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매출로 막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한경 보면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여행 무슨 뭐 얘기하면서 뭐 이제 MZ들은 요즘에 인스타 막 그 뭐라 그래 뽐내기 때문에 5성급 호텔이 잘 팔린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언제적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코로나 때 돈 풀릴 때 골프 치고 코인하고 그때 얘기인 거지. 지금 MZ 그렇게 하는 애들 지금 오마카세고 뭐고 고급 레스토랑 다 망했어. 왜냐면 돈이 없어. 잠깐만. 한국의 MZ 얘기하는 거야. 한국은 망했고 그나마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여지가 있는 걸 한 거지. 대한민국 얘기한 거 아니야. 옆나라 MZ야. 옆나라 MZ. 내가 생각했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렇지. 옆나라 MZ는 우리가 나은 거야. 한국은 그냥 아까 그랬잖아요. 강제로 다이어트하고 무슨 닭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는 한 달에 한 번 의식하고. 미안한데. 옆나라 MZ. 근데 여기까지 올라고 온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김정은 왜 물어보세요? 이거 진짜 그럼 짧게만 쓸데없는 얘기니까 짧게만 할게요. 쓸데없는 얘기네. 어느 방송에서도 캐치하지 못한 걸 제가 캐치한 게 있어요. 뭐예요? 뭔데? 근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에이? 내가 현상은 발견했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뭘까요? 뭐냐면 들어보자. 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나가실 분 나가시죠. 안 돼.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근데 봐봐. 오늘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오른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있어. 뭘까? 삼성그룹주. 그래서 아까 채팅에도 삼성그룹주? 오늘 호텔 신라가 왜 올랐냐? 호텔 올랐지. 이런 의견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삼성생명은 왜 올랐냐? 뭐 실적 때문에. 실적 때문에. 근데 이상한 게 오늘 삼성생명이랑 호텔 신라만 오른 게 아니라 삼성생명, SDI, SDS, SDS가 또 뭐 3% 올랐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다가 중형주 중에서는 호텔 신라까지 6% 가까이 갑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주가 굉장히 잘 갔다. 과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의 지배구조를 찾아봤어요. 네. 이게 대선으로 가면서 상법 개정안으로 가면서 금산분리법, 지배구조. 그러니까 지금 다들 유증 막 미친 듯이 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뭐 무언가가 있나? 이런 현상을 생각하는데 제 머리로는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채팅창에서 삼성전자는 안 올라갔다고. 삼성전자는 그룹주 아니냐. 항의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 항의가 지금 이게 MG 분석이냐. 아예 논평할 가치가 없는 건지.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저도 약간 삼성그룹주가 오늘 되게 잘 간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런 지배구조 단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의 탄력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전에 한번 그 삼성전자에서 뭐 어쨌든 그 금산분리 얘기하신 것처럼 지분에 대한 변동 때문에 삼성생명이랑 화재 한 2거래일 동안 급등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그건 한번 내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호텔 신라하고 그 삼생명은 뚜렷이 그 자체로 올라갈 이유가 있었고 호텔 신라는 뭐 있었어요? 호텔 신라요? 그 중국 관련되는 그 따이공 관련되는 이런 비즈니스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되는 것이 저번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부각됐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삼성생명은 그 CMS 걔네들 그거 그게 좋아서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올라갔고 주주하는 거 있고 SDI는 얘기했고 SDS는 이 정도 오른 거는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많이 빠졌으니까 좀 올라갔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뜨는 더 추세적으로 오르면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오르면 그죠?
미국이 조용한데 그러면 이상하다고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네. 리노리 찾아서님이 삼성 출판사도 올랐네. 같이 그룹으로. 아니 왜 삼성 공조 얘기하시죠? 예. 네. 아, 14분이네요 벌써. 네. 예, 벌써 14분. 하락도 안 봤는데. 광고도 안 했습니다. 광고도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상승 섹터 맞고 그럼 하락 섹터 볼까요? 하락이 많지. 네, 하락이 많아요. 어휴. 오늘 기타도 안 넣었어요. 기타도 안 냈어. 한두 개씩 잡고 얘기를 해주실까요? 본호님부터? 일단은 뭐 오늘 좀 큰 굵직했었던 산업군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뭐 조선은 나중에 막판에 좀 올라온 애들도 많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증권 요런 애들 최근에 52주 신고가 찍던 애들이고 변압기도 최근에는 추세를 꽤 많이 올려서 저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방산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요. 로봇도 최근에 단기 상승이 크게 나왔던 쪽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었던 공통 분모는 네. 이게 산업이 뭔가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던 애들 위주로 빠졌구나. 네, 일단 요렇게 정리를 좀 하긴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산업에 뭔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손바뀜, 리밸런싱 이런 수요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해결을 받습니다. 소부장 빼고. 맞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네. 할 말이 없었다. 대동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두 번 갈 필요가 없어. 나한테 물어봐 그러네. 먼저. 예. 그리고 여기 대동소이 안 가.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아니 대동소이 할 게 없었어. 사실은 원래는 반도체가 올라가고 뭐 저기 뭐지 조방변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맞아요. 관세라는 게 다 같이 눌려갖고 뭘 더 빼고 덜 빼냐는 거는 많이 올라가고 빼고 그런 거죠 뭐. 실정도 안 슬슬 틀 준비해야 돼요? 저 조방변 지금 같이 떨어지는 거 보면? 좀 많이 오르죠? 아직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업으로 그러니까 산업이 꺾이면서 주가가 빠지면 무조건 튀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도 방산 좀 꺾이다가 다시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때도 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위치상 그 기술적으로는 월봉상 부담감이 방산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 기어 올라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산업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이게 월봉상 추세가 깨지면 모르겠지만 월봉상 추세가 안 깨지면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유럽과 중동이 다 같이 먼저 끝내. 끝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과 중동의 평화가 확실히 된다 그러면 한 번 빠지거나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너무 좋아서 AI가 한 번 더 치거나 방산. 네. 두 개 이게 결합이 되면 방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위치가 돼 있는 게 위치가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미리 빼는 사람이 잘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광고해야겠죠? 네. 잠깐만 하고. 네. 예. 가지 마세요. 예. 6,271분. 네, 다 기억합니다. 예. 예. 오늘은 갤럭시 워치랑 갤럭시 S24 플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워치는 지금 민트님이 들고 계신데요. 네.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46mm 블루투스 모델입니다. 정상가는 282,000원, 저희가 핫딜가는 99,000원에 가지고 오, 왔습니다. 싼데요? A급 리퍼예요. 리퍼 제품입니다. 네네. 외관은 깨끗하고요. 1년 무상 AS 보장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뭐 러너들, 오, 운동하시는, 좋겠다. 네, 운동 트래커 네. 이런 거 좋고요. 체성분 분석, 심전도, 혈압 측정, 수면 관리, 뭐 이런 건강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체 드리고요, 충전할 수 있는 거 드리고요, 스트랩 드립니다. 오, 이쁘다. 예쁘다. 누나도 엄청 크다 근데. 오, 예쁘다. 와, 어우 예쁘다. 진짜 이거 예쁘다. 아이폰하고도 연결돼요? 그건 모르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오, 예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민트님이 차고 있는 게 실버, 네. 그리고 요거는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이 어르신들 차기 좋은 것 같아. 진짜 크고 왜냐면, 요즘에 글씨도 잘 보여요.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막 쓰러지거나 혹은 갑자기 이상이 생기거나 이러면 SOS로 바로 그냥 전화를 주더라고요. 오, 어. 얘가 알아서? 네. 좋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치 4 좀 싸게 99,000원에 사실 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핸드폰입니다. 갤럭시 S24 플러스 256기가짜리 자급제 미개통 공기계입니다. 예, 전시 상품이고요. 999,000원짜리인데 저희가 798,000원에 20만원 싸게 가져왔습니다. 블랙 들고 있고요. 그리고 실버, 크림, 바이올렛 이렇게 있고요. 단말기랑 설명서, 케이블, 유심핀, 젤리 케이스, 보호 필름. 오. S급 공기계 전시품이고요. 외관 우수, 개통 이력
없음. AI 기능을 탑재한 최상급 플래그십 80만 원에 사시고 알뜰폰 딱 넣으시면 네. 딱이야. 그러네. 예, 자급제 모델 통신사 3사 모두 사용 가능이고요. 삼성전자 2년 무상 AS 보장해드립니다. 오, 좋다. 예. 오래 하네. 네, 그래서 매장 대비 약 20만 원 이상 저렴한 초특가 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드리니까요. 링크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창 본부장님 특징주 보고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오늘 뭐 이제 미트박스, 그다음 신규 미트박스는 아까 이제 닭고기 전면 중단의 6개 유통사 중에 하나로 또 이제 이슈가 됐고요. 이뮨 온시아, 요거는 이제 유한양의 자회사. 뭐 아침에 김정일 본부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코스닥 상장 첫날에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배당 매력 부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이거 교환 사채랑 자사주 처분 나와서 자사주 처분은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빠졌고, 네, 주가가 아예 안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오늘 광주 공장 화재 발생해서 목표 주가 하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타이어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하다가 네. 좀 조정이 세게 나왔습니다. 쌈지엔터 이거 티니핑 해외 진출 기대감, 확실히 등골핑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G 은근슬쩍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네. 오늘 뭐 전진건설 로봇이나 뭐 SG나 이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조금 꿈틀거리기는 했습니다. 네. 요즘에 저그 티니핑은 오로라핑이 유행이래요. 오로라핑? 하츄핑보다는 오로라핑 인기래요. 오로라핑. 예. 오로라핑은 뭐에 강한 거예요? 하츄핑은 애들이 추위에 강하지 않을까? 아, 오로라. 오로라니까. 하츄핑은 왜 하츄핑인지 알아요? 왜요? 애기들이 하트 발음을 못해서 하추라고 한대요. 아, 진짜? 그래서 하추야. 귀엽죠. 그래서 하츄핑. 가격은 안 귀엽던데.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츄핑. 오케이, 알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알아봤고요.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바로 보겠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하실까요? 아니면은? 저는 오늘 한마디보다는 소개시킬 리포트가 이런 리포트 보세요라고 또 두 마디만 하면 끝낼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갔다 오세요. 저기 갔다 올게요. 네네. 네, 저도 오늘 한마디. 네, 저도 짧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은 주목을 받는다라고 해서 신선한 게 좋기는 한데 그 뉴스의 무게를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밑에 있는 달걀처럼 깨지기 쉬운 거에 배팅을 크게 하시면 박살나니까 좀 단단한 바위 같은 뉴스가 나왔을 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알을 깨고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는 의미에다가 깨지기 쉬운 뉴스에 접근하면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를 중의적으로 엮어서 두 개로 아주 한 좋았어요. 번에 하겠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오케이. 썸씽 뉴가 항상 중요한데 네. 썸씽도 좀 헤비해야지 의미가. 맞아요. 네. 아주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은 리포트. 두 개. 아, 네. 마음에 드는 게 두 개 나와서 꼭 소개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19페이지. 아까 제가 스포를 했는데 MG 관련된 아니요. 건가요? 아, 그 말고요. 상법 상법 개정 수혜 종목 20개. 아, 좋다. 아, 이거 상법 개정 수혜주 크라이티어를 적어놓은 건데 이거는 알아서 보시고 그냥 알 거 아닙니까? 뭐 지배구조, 뭐 내부 거래 비중 어쩌고 뭐 자사주 소각 할 수 있고 뭐 나왔는데 신영증권. 네,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보여주세요. 좀 크게. 예. 아, 이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 예. 그게 뭐 홀마홀딩스. 홀마홀딩스, 뭐 홀딩스가 많죠. 영원무역 홀딩스, 사조산업은 아마 얘기가 됐으니 우리 기억하실 것 같고 또 뭐 있나 고려하는 다 아는 거고 여기 우리가 산업적으로는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비리티가 들어 있는데 예.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비리티가 들어 있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죠. 다 이거 보시고 바라고 또 여기 두산 들어 있고 여기 HD 한국조선해양, 동원산업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잘 안 적었는데 여기 이유를 다 적었어요. 각 종목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요거 나중에 한번 보실만 하니까 네. 관심 있는 거 있으면 특히 리포트가 나오는 게 간혹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안 좋은 얘기인데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출장들을 애널리스트가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예. 하나는 삼성증권에서 그 NDR을 많이 했나 봐요. 기업들 데리고 가서 어디 홍콩인지 어디 가서 이렇게 투자자를 만난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국내에서 했나? 하여튼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를 추렸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좋진 않아요. 일단 가시성이 낮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수요가 있는데 이게 풀링 디맨드인지 어쩐지 구분이 잘 안 돼서 보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1등인 건 알겠지만은 높은 점유율이 계속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왜?
아까 커스텀 에이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건 놀랍다. 한데 올해는 오히려 마이크론이 모멘트가 더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에 흔들리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노이즈는 좀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리포트에 적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용기 있게 안 좋은 얘기를 적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적어서 한번 보시고 그건 다 항상 나쁜 것만 얘기하냐 좋은 것도 있어요. 엔터가 유일하게 좋게 얘기했더라고. 어쩌고 메가 IP가 오고 투어 규모가 확대됐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훨씬 높았다. 무슨 훨씬. 그래서 요게 좀 눈에 띄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얘기를 해 주셨고요. 네. 자, 그러면 마무리로 4시 25분 명박대전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네. 이번 주에도 제가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을지 명박대전. 좋습니다. 네. 자, 민트님 먼저 하실까요? 자, 오늘은 너무나도 머리가 아픈 날인데요.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나 하다가 저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아까 엔터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SM이 눈에 띄었고요. SM. 하나 더는 제가 실패를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다시 차트를 보면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나요? 두 분께서는? 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SM하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이번 주죠? 이번 주. 저는 그냥 차트만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레인보우가 거의 9%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제일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러면서 일봉이 이제 121선 마지막 선 거의 다 가요. 요거 한번 터치하고 그래도 한 번은 올라주지 종목 않을까.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하나요. 들어갑니다. 하나. 그리고 SM도 비슷한 논리로 보면은 오늘 21선이네요. 21선을 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두 개 중에서 꼭 골라야 된다면 저는 SM이긴 한데 네. 글쎄요 더 좋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저도 두 개 다 넣어도 각자 이슈가 있는데 컴퓨텍스 타이베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 로봇 얘기 나오고 그러면 로봇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세 이게 등급 강등의 이펙트가 한 며칠 더 갈까 혹시 그래서 그것만 없으면 레인보우를 할 것 같은데 안전하게라면 SM이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더 편안하긴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좀 갈리는 것 같은데 SM은 1번, 로봇은 2번 이렇게 같이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민준 씨 얘기 들으면서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편입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뭐야? 왜냐면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한국전력이 한국전력. 한국전력을 하려고 봤어요. 경기 방어주를 하려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을 봤는데 한국전력도 최근에 흐름이 많이 너무 오르긴 했어. 그리고 편입하기가 부담스러워. 3만 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사실 편입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알테오젠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 눌렸던 애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그래도 미리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오케이. 알테오젠도 미리 많이 맞았으니까. 그만 그런 기조는 제가 충분히 언더스탠드 갖고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라면 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이제 테마 중에서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 그 유행병 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렴 관련돼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그나마 조금 담을까 하는데 그럼 시즌이네요. 너무 작아. 시총이 안 돼. 시총이 안 될까요? 네. 시즌이? 시즌 1조 6천억. 시즌 그것도 할 수 있지. 그렇네. 시즌을 할 수 있지. 그럼 시즌 하면 되죠. 시즌 가?
잠깐 오늘 어떻게 됐어? 오늘 올랐죠. 3%, 오늘 4%. 4%. 그리고 시즌가? 거래량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나쁘지 않고 오늘 좀 이런 오르긴 얘기랑 올랐네. 같이 오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변동성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심하니까. 민준 씨의 선택이죠.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바이오 쪽에서 고르는 게 굳이 편입하자면 안 된다. 편입 안 하고 싶은데 하자고 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안전. 완전 보노님은요? 저는 알테오젠 그 SK 바사랑 그 알테오젠 중에서는 알테오젠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더 크니까 어차피 하루 만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알테오젠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현대건설이나 한국전력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을 더 타는 게 원래 이렇게 좀 지수 애매할 땐 그게 더 나아요. 왜냐면 이쪽은 수급이 완전 좋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 좋은 쪽이 그나마 좀 연습을 가져온 게 높거든요. 당기니까. 부담스러워. 알테? 두 개 중에 한다면 알테. 알테로 갑니다. 알테로 갈게요. 저는 알테. 저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SM으로 갑니다. SM? 네. 오케이. 보시죠. 알테랑 SM은 알테가 이기지 않나? 근데 SM도 실적이 너무 좋고 그 엔터 알 수가 쪽에서는 대장이긴 해서 또 눌림도 꽤 나왔고 아직 추세 안 깼기 때문에 그것도 반등 나오면 꽤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환율이 지금 뭐 이슈가 있나요? 지금 제가 아까 1399였는데 이제 들어 1387원. 갑자기 확 빠져나왔네. 예, 지금 급격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3시 반부터 4시 지나서 지금까지. 이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1387원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3시 반이거든요. 네. 3시 반에서 지나서 10원이 지금 1시간 만에 10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 게 있나요? 예, 그래서 환율은 뒤에서 압권팀에서 잘 전해주실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 잘 버텨내셨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여러 컨텐츠를 공부해 보시고 리포트도 보시고 시나리오를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